선생님, 네. 저 오는 길에 또 맨 앞에 있는 차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교정 질문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 오는 길에 많이 막혀서 생각이 든 게 그러면 고속도로 맨 앞에 있는 차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교정은 이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결이? 근데 저도 고속도로 타면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교정 질문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교정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치료예요. 고대 유물 같은 거를 보면은 옛날에 한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이미 교정 비슷한 장치를 이렇게 한 사람들의 미라들이 막 발견이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그 당시 때는 교정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금속 재질과 곡물의 힘줄 같은 거 있잖아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치아를 유지하거나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사진 예전에 본 게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 이게 뭐예요? 금인가? 네, 그 당시 때는 다 금 재질로 많이 만들긴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금이 가장 malleable 하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금이었다 보니까 금이 제일 적합했었던 거죠. 그 당시 때.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때 평민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치료가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고 로마 시대에서도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은 치아에다가 합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움직이려 했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근대 시기와 제일 가까웠던 때가 이제 한 1700년도 때 프랑스의 이제 포샤르드라는 치과 의사님이 이제 발명한 게 이 벤도 어플라이언스라고 꼭 이걸 보면은 말굽 형태를 띠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치아를 이렇게 밖으로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일 가깝지 않았었나. 그 당시 때만 해도 치아의 방향성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서 아무래도 가장 현대 The Father of Modern Orthodontics라고 부르는 분이 에드워드 앵글인데요. 네, 이제 이분 때문에 교정 전문과가 생겼어요. 치과가 여러 전문과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생긴 전문과가 바로 교정과예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죠. 그분이 발명한 게 바로 Edgewise Appliance라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치아가 움직이는 게 단순히 1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차와 3차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어플라이언스를 발명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Fixed Edgewise Appliance인데 금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비쌌겠죠. 혹시 PD님 맞춰보실 수 있나요? 이 당시 때 혹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들었을지 교정하는데. 금은 사실 지금도 비싼데 과거에 어떻게 차 한 대는 살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 이상이었죠. 네. 요즘은 금 돌반지도 못 사준다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금으로 만든 각자 맞춤형 교정기를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치아가 몇 개가 있어요? 사랑니를 포함하지 않으면 28개가 있어요. 치아에다가 금속 어플라이언스를 일일이 다 만들려면 그게 일단은 엄청난 고생일 뿐더러 이제 재료값도 많이 들었겠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달러 정도? US 달러로. 그 당시 때는 그 돈이면은 진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제 서민층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정말 부유층을 위한 치료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정의 혁명이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 아시죠? 스탱 아세요? 스탱? 네, 스탱크는 스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와이어를 금이 아닌 다른 금속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교정 비용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5만 불 정도에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0불 정도로. 그래도 15,000불이면은 뭐 집에 반은 아마 살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도 여전히 비쌌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쯤에 발명된 게 이제 접착제예요. 옛날 같은 때는 일일이 이제 치아에 밴드를 끼워야 됐어요. 왜냐면 치아 표면에 딱 달라붙는 그 접착제가 개발되기가 전이었어요. 70년도쯤에 접착제가 개발되고 나서 또 가격이 확 줄었죠. 그러면서 교정이 좀 더 현대화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희가 흔히 철도 깐다고 하는 이제 교정기가 발명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좀 더 보편화가 된 거죠. 19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설치 교정이라든지 세라믹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명이 됐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인비졸라인이 또 도입되면서 좀 더 현대화가 됐죠. 여전히 이제 교정 비용이 비싸다고 많이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내려온 거고요. 물론 지금도 그게 싼 금액은 아니지만 기술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교정이 보편화가 된 거죠. 저 궁금한 게 저는 투명 교정을 옛날에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와서 개발된 건지. 투명 교정 어떤 거 하셨었어요? 브라켓만 투명이었고. 현대에 와서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클리피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클리피쉬 교정이 영어로 하면 self-ligating braces인데 일반적으로 교정기를 달 때는 이 와이어를 교정기에다가 이렇게 고정해주는 일라스틱을 이렇게 걸거든요. 이제 클리피쉬라는 건 뭐냐면 이 와이어를 고정해주는 장치가 이미 교정기에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딱딱 하면서 이렇게 닫아줄 수 있는 이제 자물쇠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정해야 되는 고무줄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클리피쉬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한국은 워낙 이 미적인 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대부분 세라믹 재질의 이 self-ligating braces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한 1990년도 때 아마 발명된 거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미래에는 또 어떤 더 좋은 기술들이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인비졸라인이 처음 도입됐을 때 정말 혁명적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교정기를 쓰지 않고 교정을 할 수 있다? 대부분 그 당시 때 하나의 스테레오 심볼에 대해서 나 교정해 막 이런. 요즘 AI가 대세니까 좀 더 맞춤형의 교정 제작 3D 프린터를 사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AI를 동반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맞춤형이 디자인된 트리트먼트 플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교정하셨잖아요. 만족하시죠? 아, 정말 만족합니다. 네. 교정 화이팅!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다실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란에 달아주시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